이러한 식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회피를 하게 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피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런 말에 속아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의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에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평수인 30평형 기준으로는 그러면 보통 6천만 원 내외 공사를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먹고 튀기가 정말 좋은 구조예요. 이 사기꾼들이 형체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 하나 차려놓고 이 순진한 소비자들 모아다가 돈을 받아놓고 공사만 시작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앞장서서 이 인테리어 업계의 인식을 변화를 주고자 이런 사기꾼들을 소탕하는 데 앞장서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준으로 인테리어 계약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쎄하면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선 정상적인 업체일 경우에 현장 담당자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현장에 고객님과 함께 들어가서 현장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에 현장에 대한 변수가 워낙 많아서 현장 체크나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추가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업체가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간에 추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소비자에게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계약을 하게 될 시에도 계약 당시에 전액을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래야 소비자가 업체에게 돈을 한 번에 주지 않아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 업체의 경우에 계약서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해줄게,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식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회피를 하게 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피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런 말에 속아서 계약을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의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철거 업체 불러다가 철거 먼저 시작해놓고 어느 정도 자재를 반입해놓고 이러면 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도 시작했겠다, 여러분들의 돈도 받았겠다,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재비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더 필요해요,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요걸 먼저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도 이미 들어간 상태고 공사도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업체들이 공사를 시작했고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집에 대한 철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고의로 공사를 중단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고의성이 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때부터는 민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민사로 들어가는 순간 아주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이 계속해서 갈려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기꾼 놈들이 배째라고 들어 누워버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길어지는 소송에 지쳐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악질 사기꾼들 때문에 바로 잘못 걸린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약서상 체크해야 될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사 항목이란 건 공사명과 공사 장목, 요게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 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상세 견적서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견적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의 경우에 견적서를 보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겐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착공일과 준공일에 대한 날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업체가 제 날짜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지체 보상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착수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가 분명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업체가 미리 중도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느 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했는지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자 보수 기간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하자 보수 기간이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를 끝낸 이후에 바로 하자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고객님이 계속해서 AS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에 1년 내외의 기간을 AS 기간으로 잡아주는데요. 이러한 AS 기간도 계약 당시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다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비용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기 전에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기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결코 싸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업체의 포트폴리오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업체가 마감과 본인만의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미팅을 통해서 오랜 대화를 하시면서 알아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꾼들이 어떻게 인테리어 사기를 치나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모에디자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